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자, 오늘은 딜레마에 빠진 현재 아파트 상황. 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지금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네, 전국이 지금 막 또 최고치를 또 경신했죠.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이 이번 주에 또 최고치를 경신했고, 자, 공급에 대한 대책들은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있다. 네, 그런 상황이고, 기존에 24번에 우리가 김현미 장관이 있을 때 정책들은 시장에서는 다 실패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정책들이 실패를 하지 않았다면은 주택가격은 지금처럼 폭등을 하지 않았겠죠. 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들 몇 가지만 추려가지고 향후 상황을 한번 점검을 하고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택 보급률입니다. 자, 여기 통계 정보입니다. 이거 네이버에 들어가시면은 통계 정보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전국 아파트 주택 보급률인데, 자,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가장 적정 주택 보급률이 몇 퍼센트냐는 겁니다. 가장 적정 주택 보급률은 110%가 가장 적당합니다. 자, 이 말이 뭐냐 그러면은 100가구가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 가지고 100가구가 있으면은 주택은 110가구가 있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유분이 10가구가 정도 있는 게 가장 좋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어떤 사람들은 왜 10%가 여유를 주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아파트나 주택을 별장처럼 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1가구 2주택인 사람도 있고 3주택인 경우도 있고. 자, 집은 내가 부산에 사는데 직장이 또 서울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직장이 또 생활해야 되고, 가족들이 거주하는 부산에도 집이 있어야 되고. 네, 그렇죠. 그래서 여유분은 항상 10%를 준다. 그래서 적정 주택 보급률을 110%를 맞추는 게 가장 좋다. 네, 그렇게 보시고, 자, 버블이 터진다고 할 때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공황이나 버블이나 이런 걸 터지는 국면이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80년도부터 일본이 급속도로 집값이 올라가지고 전국토가 공사판이 돼버렸습니다. 네, 주택 보급률이 110%가 넘어가 버렸죠. 110%가 넘어가서 120%에 치달게 되면은 이때부터 굉장한 위험 신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패닉. 네, 거품. 이거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네. 가장 결정적인 이유와 단서가 뭐냐면은 공급입니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데, 자, 경기가 급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지금 팽창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와 공급이 같이 따라가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공급만 계속 찍어내다가 나중에 한순간에 수요가 딱 사라지게 된다. 이때를 우리가 표현할 때를 버블이라고 그럽니다. 이때 나타나는 게 우리가 지금 잘 아시겠지만 패닉이라는 공황 상태가 나타나는 거죠. 거품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수급이면 모든 재료에 우선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주택시장에서 버블이 터져야 될 가장 적정한 상황이 뭐냐면은 주택 보급률이 120%를 넘어가는 상황이 됐을 때 거품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택 보급률이 110% 이전에는요, 거품이 안 터집니다. 버블이라는 게 터지잖아요. 패닉 상황이 절대 안 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전국은 주택 보급률이 104%죠. 그런데 경북을 보시면은 116이에요. 그리고 충북을 보시면 113이고 충남을 보시면 110이에요. 이 세 군데 지역이 잘 안 올라요, 집값이. 그 다음에 전남 있죠. 전남이 110이죠. 울산은 110을 넘었죠. 울산이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울산, 경남이 또 마찬가지고 세종도 마찬가지예요. 네, 세종은 주택 보급률하고 상관없이 인구 유입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신규 유입이 많아가지고 110%를 유지하면서도 집값이 올라가는 상황이고, 여러분들이 이 표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북, 충북, 충남은 잘 안 오릅니다. 전남 포함해갖고. 울산도 집값이 잘 안 오르는 지역이고 경남도 마찬가지죠.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적정 주택 공급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초과했다. 그래서 세종이 딱 적정 주택 보급률을 정확하게 맞춘 곳이 세종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서울하고 부산이에요. 네. 자, 부산을 볼까요? 전국에서 5번째로 주택 보급률이 낮은 곳이 부산이에요. 부산입니다. 자, 부산을 보시면은 네. 자, 103이다. 103. 네. 아직도 모자라죠. 주택 보급률이 아직도 모자라죠. 네. 6.4%가 모자라고. 자, 주택 보급률이 가장 낮은 데가 어디냐면은 서울이죠. 95.9%. 이거 굉장히 낮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100이 넘어가야 돼요.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100일이죠. 100일. 그래서 그 다음에 인천이고 대전이고 부산. 그 다음에 6위가 대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부산은 이게 거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택보급률이 110%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보고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자, 서울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아직도 주택보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부산도 그렇고요. 네.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전세난이 쏘아올린 집값 폭등, 전국 아파트값 8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요. 이번 주. 자, 임대차 3법이 들어오면서 다급해졌습니다. 세입자들. 전세 사시는 분이 다급해졌어요. 왜 다급해졌습니까? 네. 다음에도 또 전세 보증금 올려줘야 됩니다. 이번에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임대차 3법이 들어오면서 2+1가 됐죠. 그럼 다음에도 올려줘야 돼요. 자, 다급해진 이유가 또 하나 더 붙었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내정자가 3+에서 3을 주장해온 사람입니다. 만약 3+3에서 6년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심각해지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네, 잘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난주보다 0.7% 올랐다. 그래서 상승률은 0.24%. 네,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2012년 5월 이후 8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이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19로 풀린 유동성에다가 네, 전세난까지 심화돼가지고 집값이 올라갔다. 이 내용입니다. 네. 자,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 보니까 네, 지방이 단연 선두입니다. 전국은 지금 0.27%, 지방은 0.35%고 수도권. 자, 수도권과 서울이 낮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미 집값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이미 먼저 올랐던 곳이 서울과 수도권이죠. 네, 그래서 저는 키 맞추기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이 서울과 수도권을 키 맞추기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2달간 못 간 규제 약발, 전국으로 번진 집값 상승. 2달간의 자, 약발이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임대차 3법 있죠. 그래서 임대차 3법 그리고 8.17 부동산 대책 약발이 안 받고 있다. 네, 그래서 집값 잡기에 나섰던 정부의 시도는 실패로 결론하는 분위기다. 이게 경향신문입니다. 네, 현 정부의 가장 우호적인 신문 중에 하나가 경향신문 그리고 한겨레인데 경향신문에서 답을 내렸다. 집값 잡기에 나섰던 정부의 시도가 실패로 결론 나는 분위기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뭐 정제를 시켜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일주일 새 2억씩 폭등. 지방 서울이죠. 서울 지방 할 것 없이 집값 날개 달았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최근 들어 다시 집값이 불이 붙고 있는 이유가 뭐죠? 네, 24번을 통한 집값 안정이 실패를 했죠. 거기다가 국토부 내정자가 지금 주장하는 내용도 공급에 도움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전혀. 그래서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 역대 최대죠. 네, 아까 기사를 보셨고, 자, 현대 압구정이죠. 압구정 현대가 42억 8천만 원이고, 재건축 기대감이 최고가로 지방은 규제지역 인근 풍선 효과, 1119 부동산 대책 약발 안 통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언급했죠. 재건축이죠. 재건축. 자, 왜 재건축이 지금 다시 곽광을 받고 있습니까?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서 간략하게 복습을 한다 그러면은 재건축만 유일하게 임대주택에서 의무 임대 비율에서 의무 임대 비율이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네, 서울은 의무 임대 비율이 재개발 같은 경우는 15%죠.
지방은 어떻습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10%예요. 사업성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거기다가 현 정부 들어서는 지금 재개발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 비율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그 우려감 때문에 의무 임대 비율이 없는 재건축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부동산은요. 여러분들이 나무를 보면 안 돼요. 어떤 단지에 어떤 아파트에 무슨 인테리어가 어떻고 무슨 역세권 어떻고 조망이 어떻고 이런 문제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큰 그림. 아파트 주택 시장이 흘러가는 경로가 있습니다. 그 흐름을 봐야 되고, 그리고 정책이 나오는 의미하는 내포가 있습니다. 그 내포하는 의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잘 맞춰야 됩니다. 지금은 다시 재건 사례가 막 걸리네요. 재건축이 각광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돈들이 다 재건축으로 가. 의무 임대 비율이 없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간다는 겁니다. 의무 임대 비율. 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수도권 집값 상승 부추길다. 변창흠씨 공동주택 도입 촉각. 강력하게 지금 내세우는 게 변창흠씨 공공주택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굵은 것이죠. 자, 환수 규정 적용된 토지임대부 주택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주택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잘 설명드렸지만 토지는 정부가 갖고 있는 거예요. 건물만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아파트를 사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대지 지분이죠. 그곳의 땅입니다. 그 땅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건물은 어떻습니까? 감가상각되죠. 매년. 자, 여기다가 감가상각이 되고 토지 가격이 올라가는데, 토지 가격이 올라가는 거 정부가 가져가고 건물이 감가상각되고 노후화되는 그 건물은, 자,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가져가게 되면은 이익은 누가 가져갑니까? 정부가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투자성이 없게 되는 거죠. 투자성이. 지금은 아파트를 사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다? 투자 비율이 90%고 실거주가 10%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요. 자, 투자 비율이 10%라는 말은 뭐죠? 그 아파트에 토지를 보고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땅을 보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로케이션, 입지를 보고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1번부터 10번, 100번까지 뭡니까? 입지입니다. 입지. 로케이션이라는 입지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파트는 땅을 보고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이제 변창흠 그 국토부 내정부자가 내세우는 게 뭐냐 그러면은, 자, 아파트에 땅을 보고 들어가는 것들이 투기가 된다는 것들을 우려하기 때문에 건물만 가져가라는 겁니다. 건물만. 투기적인 요소, 투자적인 요소, 거기에 따른 시세 차익에 대한 요소들을 다 정부가 가져가고 너희들은 가져가지 말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야 부동산이라는 아파트에 대한 투기가 근절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 문제입니다. 성공 안 하죠.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네. 누가 들어간단 말이죠. 자, 자산이라는 가격 자체를, 아파트는 자산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부동산에서 아파트는 자산 중에서 큰 역할을 하는 부분이에요. 나중에 노후가 되면은 그 아파트를 활용해서 또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럼 이것들이 또 미분양되면 어떻습니까? 기껏 해봐야 주택 공급이라고 내세웠던 아파트들이 다 임대 공급, 환매조건부 토지 임대부 아파트로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은 아파트,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은 임대로 돼버리니까 결국에는 이 정책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공임대 문제점 잘 아는 변창흠, 그래도 밀어붙인다. 자, 오늘 나온 얘기죠. 오늘요. 오늘 오후에 나왔습니다. 네. 자, LH공사 사장 자격 국감 출석 오늘 해가지고 무슨 얘기 했냐면은, 자, 임대아파트, 임대공급은, 임대주택은 높은 하자 비율 등 파악을 하고 있지만 개발이 공공화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때 비중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개발은 비중을 의무적으로 늘릴 수가 있는데 재건축은, 공공재건축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눈을 돌리고 있는 게 재건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이 변창흠식, 공공임대가 과연 성공할 것인가? 자, 주택은요, 여러분들이 아파트도 잘 아시겠지만,
자,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그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민간에서 공급을 해줘야 되죠. 정부에서 공급해주는 토지는 정부가 가져가고 빈 껍데기인 건물만 너희들이 가져가라. 투자적인 요소는 없다. 거기서 너희들이 차익이 없다 그러면은 누가 들어간단 말입니까? 누가. 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찾는 똘똘한 주택은 재건축 3중 규제 손봐야 나온다. 이 말이죠. 이게 민간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민간에서. LH나 SH나 이런 곳 쪽에서는 공공주택을 이제까지 지었던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해 주는 민간 주체들은 다 막아버렸죠. 재건축 규제를. 그렇죠. 재개발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재개발은 왜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예. 15년, 20년까지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왜? 토지를 갖고 있는 조합원들의 이익이 서로, 예, 권리가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재건축은 동의만 받으면 되죠. 그런데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재건축을 규제를 다 막아놨어요. 네. 자, 그러면은 너희들이 임대 공급을 해주면은 재건축 규제 풀어주겠다는데 누가 합니까, 그거를. 그래서 초과이익 환수, 예, 안전진단 강화, 분양가 상한제 이 3종 세트 풀지 않으면은 양질의 재건축 아파트 나올 수 없다. 이게 공급이 나올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의 아파트들이 다시 불이 붙고 있는 거예요. 불이 붙어서. 여러분들이 자, 큰 그림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의 큰 그림. 왜 올라가는지를 모르고, 네? 왜 뭐 호가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올라갑니까? 왜 재건축으로 다시 각광을 받고 있습니까? 네. 왜 공급이 나올 수 없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스스로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